자, 표본 오차를 앞에서 말씀드릴 때 표본의 통계치와 모 집단의 추정치인 모수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표본 수치를 우리가 통계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 집단 수치를 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표본들의 분포에서 각 특성값 사이의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자, 표준 오차는 스탠더드 에러라고 해서 S2로 표시하는데요. 자, 표본들의 분포, 여러 표본들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각각의 특성값 사이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말한다. 표준 오차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을 잠깐 써드리면 루트 표본 크기 양의 제곱근이죠. 표본 크기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가 표준 오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통계치가 여기 있고요. 모수가 여기 있네요. 통계치와 모수치의 사이 차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표본 오차를 샘플링 에러라고 해요. 영어로는 샘플링 에러라고 말하는데 자,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끊어요. 모집단과 표본과의 통계적 차이 맞습니까? 네, 표집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모집단과 표본과의 통계적 차이 이것들을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말합니다. 1번, 2번, 4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고요. 신뢰 수준과 비례 관계다. 이 5번 지문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단원별 문제에서도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본의 크기가 크면 자, 오차는 당연히 줄어들죠. 표본 오차는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높다.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이 표본 오차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 수준을 높게 잡았을 때 표본 오차는 커진다. 우리가 이제 68%, 그 다음에 95%, 99%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볼 때 가쪽으로 갈수록 이 표본 오차의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 커짐과 동시에 이 신뢰 수준도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맞을 확률, 어떠한 것을 맞출 확률을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말한다면 이 오차는 정확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을 확률 같은 경우는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정확도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오차, 에러가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표본 오차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여기는 반비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지문 잘 알아놓으시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의 2번은 표준 오차의 개념이었습니다.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0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사례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연구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보고 유추를 많이 해내셔야 돼요. 아,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지문, 긴 지문이 나오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짧은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외부 사건이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역사 요인이라고 하는 거,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연구 대상의 상실, 도구 효과가 있습니다. 도구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질문지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불안 완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 이내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17명의 학생들에 대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 불안증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지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사전 검사를 했고 2주에 걸쳐서 하루에 2시간씩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종료시까지 남은 10명이 나왔네요. 10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 불안증 수준을 재측정하는 사후검사를 해봤습니다. 사후검사 결과 사전 검사에 비해서 불안증 수준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불안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 여기에서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녀석이 눈에 띄십니까? 자, 첫 번째는 처음에는 17명이었는데 10명으로 종료시까지 10명이 됐잖아요.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빠졌죠. 탈락됐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상실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상실은 탈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검사지를 썼습니다. 따라서 검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검사 요인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면은 2주에 걸쳐서 2시간씩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불안증이 감소될 수 있을 만한 사건, 우연한 사건의 영향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의 영향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여기 보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불안 완화 프로그램을 했고 또한 2주에 걸쳐서 2시간씩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정서적인 불안들이 학교 폭력이 끝나고 나서 정서적인 불안들이 차츰차츰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성숙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자연적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선택지를 먼저 봤잖아요. 검사 요인은 없었습니다. 도구 요인이 있었죠. 도구 요인은 질문지가 달랐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연구 대상자의 상실이나 우연한 사건의 영향이나 성숙 요인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